말씀처럼 텔레그램 평판이 좀 이슈가 있잖아요. 텔레그램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정보기관과 수사협조 공조체계를 설립을 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톤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기회 요소는 어차피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거가 기술적 강점만으로 어떤 어댑션에 가까운 케이스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인터뷰할 때 자기소개를 쭉 저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이프릴이거든요. 이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자가 그거를 저렇게 정리를 딱 했어요. SK 그룹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뭐 이렇게 막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라면 텔레그램도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톤 블록체인, 톤 코인까지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톤의 한국 대표라고 하면 될까요? 네. 강승현 대표님 모셨고요. 또 보다 풍부한 이야기 위해서 JJ 기자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미디어의 제임스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톤 소사이티 코리아에서 리드를 맡고 있는 강승현이고요. 한국 이름은 강승현이고 이제 웹3 활동명은 버치넛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첫 커리어를 SK텔레콤이라는 곳에서 전략제휴라는 부서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2022년부터 어드벤처 골드라고 하는 게이밍 인프라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헤드 오브 에코시스템 디벨롭먼트라는 직무로 약 2년여 정도 기여를 했고, 톤 생태계에는 작년 초부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K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고 약 8개월 정도 직접 운영하다가 작년 말에 톤 재단에서 오퍼를 받고 이제 올해부터 한국 총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이제 이현지 아나운서가 그 인공지능 기자가 그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그 화면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강 대표님이 하신 요 똑같은 질문을 AI 기자가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름이 에이프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자가 강 대표님하고 사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인터뷰는 4명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자기소개를 쭉 저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 에이프릴 기자가 그거를 저렇게 정리를 딱 했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질문을 사실 이현지 아나운서 그대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오늘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첫 케이스인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강 대표님이 텔레그램의 코리아 쪽을 담당하시는 강 대표님이 그 일종의 몰모트가 됐어요.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질문이지만 제가 한번 제 목소리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네네네. 경험이 현재 이 톤 소사이어티에서 하시는 역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다 보니까 그런 협업이나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는 좀 통찰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때 당시 제 경험들이나 어떤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굉장히 이제 현재 웹3 직무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놀라긴 하지만 이제 AI가 이거 질문을 할 때 되게 인간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사람이 호기심을 느낄 만한 부분인데 이걸 캐치해서 질문하길래 되게 신기했는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 제가 원래 있었던 직무가 파트너십이라는 직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웹3 네이티브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은 파트너십이나 BD나 세일즈 같은 직무에 대해서 딱히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은 네트워킹하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그냥 DM 한번 보내면 할 수 있는 게 파트너십이고, 거기에 특별히 어떤 뭐 계약이 들어간다든지 아주 텀들이 명료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웹3 쪽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는 직무이고 스페셜티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일반 기업들, 전통 기업에서의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좀 더 전문 영역에 가깝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루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 엔티티랑 내가 관심 있는 엔티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과 리소스를 최대한 잘 이해한 다음에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당사자들이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1달, 2달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바닷물을 끓인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림에다가 10개, 20개씩 천천히 이제 물을 끓이다 보면은 그 중에 접점이 발견될 때 이제 거기에 힘을 확 실어주는 게 이쪽 이런 업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톤에 와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톤도 사실은 단순한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텔레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NGO들과 협업할 때
분명히 관심 보이는 접점들을 찾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블록체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은 이제 제가 컨피덴셜 이슈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몇 개 대기업들과 실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정부기관과 MOU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글로벌 NGO와도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톤에서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 레버리지 할 때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완전하게 웹3 네이티브였다면 이런 아이디어나 아젠다들을 만들거나 추진하거나 실제로 이제 계약 단계까지 가져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SK 그룹 분들하고 일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 이메일이 바깥에서 오는 이메일이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고 네. 또 이렇게 SK 그룹에서 이렇게 자금 집행을 하려면 또 뭘 해야 된대요. 절차가 많죠. 엄청난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일을 하셨던 거네, 그룹에서. 맞아요. 이제 저희는 PMO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관계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뭐 하나 승인하려면은 뭐 회계 담당도 만나야 되고 버젯을 담당하는 팀, 정책팀, 전략팀 다 컨펌 받아야지 뭐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아젠다 하나를 끌고 가려면 사실은 이 모든 숟가락을 얹고 있는 조직들한테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왜 근데- 이걸 해야 되는가. 네.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웹3에 오니까 그런 게 확 간편해지긴 하죠. 그렇죠. 네. 이제 물론 그게 좋은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디테일에서 놓치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쪽에서의 어떤 아젠다들이 쉽게 빠그러지거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민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훨씬 빠르죠 진짜로. 한 10배 이상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 경험은 제가 텔레그램을 되게 오래전부터 썼거든요. 네. 그 메신저 자체를. 근데 이제 톤코인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제나 저제나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텔레그램에서 톤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이런 날이 올 거다. 이제나 저제나. 아, 정말 궁금해요. 텔레그램은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톤이 얹혀지면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지금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인데 잘하면 톤이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왜냐하면 텔레그램 되게 익숙하니까 저는 뭐 업무할 때 텔레그램을 계속 쓰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대표님이 뭘 하나 선물을 주고 가시긴 해야 돼요. 톤코인 아. 에어드랍 이런 건가요? 알파를 기대하시는 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과 톤에 관련된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이 텔레그램이 메신저 앱인데 톤 블록체인과 지금 결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러면 그래서 이 조합에도 좀 주목을 하셨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 웹3에서 이 조합이 어떤 기회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좀 기회를 만들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텔레그램이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통용되고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질문을 두 가지로 분리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와 결합되어 있는 톤 체인의 어떤 비전이나 강점이 뭐가 될 수 있겠냐. 한국 시장에 있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 관심 가질 뭔가 힌트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텔레그램과 톤처럼 소셜미디어와 블록체인이 결합되어 있는 케이스는 사실 없죠. 페이스북이 시도하다가 이제 그만두었고 구글에서도 사업부가 있었지만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세계 3위, 4위 정도 하는 소셜미디어 또는 플랫폼에서 블록체인을 직접 개발하고 그거가 아예 그냥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톤과 텔레그램이 유일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톤의 비전을 가졌던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톤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네. 톤 체인이 엄청나게 스케일러블 하거나 정말 빠르거나 가볍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기회 요소는 어차피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거가 기술적 강점만으로 어떤 어댑션에 가까운 케이스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력 자체가 중요하게 주목받았던 건 아니고 다만 근데 여러분이 뭐 최근 유명한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의 다양한 대장이나 L1, L2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기술적 강점이 뛰어나고 뭐 투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어댑션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100만 단위의 예를 들면 월간 유저를 가진 체인이 얼마나 되고 1000만 단위를 찍어본 체인은 얼마나 되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아직도 아리송한 거죠. 왜냐면 아직도 코인을 트레이딩 해본 사람은 많지만 크립토에 온보딩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는 그냥 5%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어댑션과는 아주 요원한 건데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입장에서 어댑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소셜미디어가 가장 저는 유용한 창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결제 모듈이나 다른 유틸리티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 위에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소셜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전 세계에서 1%가 사용하는 곳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의 어댑션을 만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간 사용자가 약 9억 5천만 명이잖아요. 9억 명. 네, 9억 명이 넘죠. 9억 명이 넘는데 아마 2028년까지는 약 15억 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쾌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전 세계 3위권의 소셜미디어에서 그쪽의 경제 모듈, 페이먼트 레이어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사용자들은 그게 블록체인인지 어쩐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어댑션이잖아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로 우리 대중한테 다가가는 길인데, 저는 이제 톤이 체인의 강점으로 그걸 한다기보다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시킴으로써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말하는 어댑션에 가깝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톤과 텔레그램의 비전을 믿고 있는 거고, 한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기회가 될까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빌더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일반 유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인 건데, 말씀처럼 텔레그램 평판이 좀 이슈가 있잖아요. 있죠. 대한민국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450만 명에서 550만 명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럼 약 500만 명인데 아직도 카카오톡에 비하면 10%밖에 안 되는 점유율인 거죠. 그렇지만 작년 10월경인가 그때 이제 텔레그램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정보기관과 수사협조 공조체계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 평판 문제와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제는 한국 정부에게는 그런 걸 협조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중앙화된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끔 같이 공조하는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이 사실 소셜미디어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봐도 소셜미디어의 관통률이 이렇게 높은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처럼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의 소셜미디어를 데일리로 루틴하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렇게 많은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카카오톡이 탄생한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도 결국은 이런 소셜미디어의 일환이다 보니까 한국처럼 소셜미디어에 친화적이고 학습이 높은 나라에 있는 개발자들, 파운더들한테는 사실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되게 좋은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텔레그램션의 어댑션이 좋아지고 거기서 심지어 웹3 D앱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할 때는 이제 뭐 예전에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나오고 뭐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클레이티 나왔던 것처럼 텔레그램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글로벌 스케일이 가능한 비즈니스니까 거기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한국의 리테일들한테는 사실 이제 톤이나 텔레그램 생태계에 접근할 기회가 아직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이제 뭐 탭2원 같은 게임들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니앱 생태계가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결합된 서비스에 대한 그 거부감이 되게 적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텔레그램도 이제 이런 대중에 적합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어요. 미니앱이 되게 오래된 얘기 같지만 작년 중순에 공개가 된 게 미니앱이고, 앱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꽃이 피면서 어댑션이 늘어난다고 할 때 전체 텔레그램 사용자의 약 3% 정도가 지금 미니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작은 숫자잖아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1,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라인이나 페이스북 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게임을 하는 유저만 하더라도 보통 10%, 15%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직 텔레그램은 작년에 킥오프를 했고 사용자는 9억 명이 넘지만 어댑션은 굉장히 아직 초기 단계인, 바꿔 말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아직 이제 제대로 뭔가 유즈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고, 개발자나 이제 파운더 입장에서는 아직도 분명 레드오션이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 지금. 카카오톡도 사실은 게임 때문에 많이 상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텔레그램 미니 앱도 물론 게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거기 온보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 텔레그램 미니 앱에는 진짜 재밌는 게임들이 좀 언제 나와요? 참 저도 늘 고민이. 근데 이제 혹시 그 작년에 하이비 많이 붙었을 때 네네. 뭐 유명한 거 많이 해보셨나요? 낫코인, 햄스터 컴뱃 이런 거. 햄스터. 예. 한번 해보셨군요. 네. 작년에 사실 확인됐다고 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 미니앱이 나오고 초창기에 그 인기를 끌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은 예. 물론 이제 5 기반의 게임들이지만 굉장히 심플한 게임들이었어요. 거의 그냥 웹앱을 그대로 플래시 게임 같은 형태로 맞아요. 포팅한 것 뿐이었기 때문에 퀄리티나 재미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죠. 근데 작년에 D앱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블럼이나 예스코인이나 캣티즌 같은 앱들이, 햄스터 같은 것들이 MAU를 찍었던 숫자가 5천만, 1억, 2억, 3억이란 말이에요. 글로벌인 거죠? 그렇죠. 글로벌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캐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게임이 너무 재밌었다라고 기억할 수는 없어요. 너무 그건 게임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토큰 인센티브라는 것과 텔레그램의 이 소셜 엔진이라는 게 같이 붙었을 때 이게 심지어 웹3 프로덕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숫자가 3천만, 5천만, 1억, 3억을 찍는다. 이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거는 아까 말하신 것처럼 카카오 게임이 나오면서 카카오에서 되게 많이 바이럴도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텔레그램에서도 그게 그 수십 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게 작년인 거고, 이제 사실은 소위 저희가 이제 하이퍼 캐주얼이 아니라 미드코어라고 하는 플레이할 만한 재밌는 게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뭐 디랩스 같이 굉장히 훌륭한 팀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언급할 수 없지만 일부 대기업이랑 같이 게임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텔레그램에서도 예전에 카카오 게임이 막 시작되고 이제 완전한 캐주얼에서 점자 고퀄 게임으로 갔던 것처럼 진짜 재미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네이티브 앱으로 했을 때 되게 재밌게 즐기는 게임들이 텔레그램 미니에 기반으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블록체인 결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올해를 좀 더 기대해 주시라. 네. 네, 제가 나중에 이제 게임 출시하고 공개하게 되면 또 그때도 한번 와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파를 뿌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아까 K톤 커뮤니티를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K톤 커뮤니티가 어떤 거죠? K톤이라는 게 그냥 그 코리아의 K를 해서 만든 거였고, 작년에 제가 K톤은 일단 그냥 커뮤니티예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고, 파운더들이나 빌더들, 개인 개발자들이 작년에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한국에 코리아 담당자가 있었고 한국 지사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뭔가 교류하는 채널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뭔가 직접 만드시는 분들, 개발자분들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생태계에 더 관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톤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오프라인 미드업을 개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관심 있는 분들 모여서 같이 얘기하자, 친해지자라고 했던 게 시발점이 된 건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면, 사실 저는 한 70명, 80명 정도의 파운더나 개발자가 모였다는 게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게 빌더가 이렇게 수십 명이 모이고, 파운더들이 수십 명이 모이면, 그거 자체가 큰 가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단에서도 이미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애들이 자발적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어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더 글로벌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도 기회를 많이 줬었던 거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할 때, 혹은 한국의 빌더들을 만나고 싶어 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K톤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수십 명의 파운더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K톤에서 같이 뭔가를 하게 된다면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파트너십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자연스럽게 레버리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제 돈 들여가면서 제 시간 들여가면서 했던 비영리 활동인데 힘을 얻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 시장에 관심과 수요가 적절하게 있을 때 제가 그래도 타이밍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좀 잘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K톤 커뮤니티를 좀 구축하고 키워나가시는 과정에서 좀 이건 좀 도전인데 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가장 버든이 컸던 부분은